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코스피는 1.7% 급락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코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일단 이제 오늘 지수 하락은 이제 뭐 전체가 이제 빠지거나 무슨 이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또 전체가 빠진 것도 아니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좀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2차전지 또 빠졌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한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M7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요 기업들이 이제 말 그대로 7개의 이제 회사인데, 이 중에 4개는 지금 저기 조정이 들어갔거나 조정이 더 심해져서 너무 심해가지고 뭐 반등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가 지금 하나 둘씩 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까지 좀 급등을 했었던 이제 그 중동 전쟁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되게 조용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또 급등했던 원자재 테마주들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7% 급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4%. 여기는 이제 장중에 상승하다가 좀 뒤로 빠졌는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자, 보면 어제 다우지수 그냥 뭐 약보합에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여기 플러스 0.1%, 크게 빠진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그죠? 없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 많이 빠졌을까?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 어디죠? 지금 이제 일본 증시도 오늘 마이너스 2% 급락을 했고, 대만도 오늘 마이너스 1.3%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은 안 빠졌어요. 중국이랑 홍콩 올랐는데 인도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이쪽 파트가 좀 강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랑 대만은 좀 빠졌다. 그러니까 반도체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팔았는데, 일단은 이제 수급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800억, 기관이 그 2배 정도가 되는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 쪽 자금이긴 한데, 뭐를 많이 팔았을까요?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네,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2,800억 순매도인데 전기전자는 이거보다 한 1,500억 가까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 금융업 이런 건 다 순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만 많이 팔았어요, 오늘. 그리고 기관도 보시면은 3,500억.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빠졌겠죠, 그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요. 보면 실적이, 잠깐 실적 보기 전에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거든요. 아침 대바람부터 마이너스 3% 이제 급락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뭐 SK하이닉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AI칩 날개 달았다, HBM 낸드 쌍끌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3조 6박, 서프라이즈, 그렇죠? 좋은 얘기만 나와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냥 급락했어요.
SK 하이닉스 뭐 들고 있는 분들 황당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흔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뭐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이런 식으로 빠졌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일이 없고, 삼성전자가 어제는 급등했었지만 오늘은 반납을 많이 했죠. 어제는 뭐 4% 급등했지만 오늘은 2.9% 하락하면서 많이 반납을 했는데, 여기도 오늘 좀 빠졌어요. 그럼 이제 보면은 외국인이 그럼 얼마나 팔았을까? 자, 보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체크만 하면 돼요. 외국인이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죠. 평상시보다 많이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오늘 좀 팔았고 평소보다 좀 많이 판 게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외국인이 팔아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이 팔아서.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팔았죠. 삼성전자 보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좀 판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물량이 크게 안 줄었어요. 오늘 외국인이 여기 조금 팔았어. 조금.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금융투자에서 들이부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빠져서 아침부터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아침부터 마이너스 1%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실제로 근데 어제 이제 그 뭐 테슬라 어쩌저쩌 해가지고 뭐 시간에 의해서 뭐 10몇 프로 급등했네 이래가지고 뭐 테슬라가 무슨 뭐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그 반도체가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잠깐 올랐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쪽도 좀 빠졌죠. 자, 보시면 요즘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뭐 순서대로 자주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보세요. 마이너스 3%. 어제 올린 거 그대로 반납.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누구예요? 삼성 SDI. 어제 상승한 거 거의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도 그대로 반납.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진 거지. 그 외의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급락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무슨 악재가 있어서 급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정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냥 떨어진 거고, 테슬라 때문에 어제 급등했었던 2차전지는 하루짜리로 그냥 끝난 거고, 얘네들이 이제 빠져서 지수가 아침부터 하락 출발한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중동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스에서 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많이 다루진 않던데, 금투세 있죠? 금투세 유예한다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군 또 한다고 그러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금투세 유예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진성준이라는 이제 민주당 의원은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금감원장인 이복현 씨는 금투세 유예는 뭐 비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누군가가 슬슬 흘려요. 금투세 유예하겠다고.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올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흘렸는지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금투세 유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반발하고 있고 없애는 게 맞다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네, 금투세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4월 10일날 선거 끝난 지 이제 보름 지났는데 아직도 저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짧게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수 마감은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거다. 그리고 테슬라 호재도 아니지 뭐. 약발은 하루밖에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의 특히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그죠? 재작년 10월이죠. 재작년 10월에 그 저점 찍고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이 지수가 한 10,000포인트였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16,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뭐 대충 계산해도 나스닥 지수는 재작년 저점 대비 60%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종목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갔겠죠, 그죠? 근데 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게 누구냐? M7이라는 종목인데, M7 종목은 누구냐면, 예, 어서오세요. 네. 이 종목이죠. 잠깐만요. 자,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캡처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가총액 요거는 작년 기준일 겁니다. 요거는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그니피센트라는 게 이제 이게 작년 7월 기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올라왔으니까,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예,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애플이 시가총액 기준은 1위고 뭐 2위, 3위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7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목이 요 7개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알파벳은 뭐냐면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 다음에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요 7개 회사인데 7개 중에 4개가 맛이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M7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S&P 500, 그거는 S&P 500 지수는 우량주 위주로 이제 구성된 저기지 않습니까? 근데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한 2몇 퍼센트 정도? 2.8%인가? 아무튼 그 정도가 이제 높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M7 종목들만 따졌을 때는 35%가 넘는 그런 이제 그 실적이 35%가 넘게 이제 증가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장의 돈을 다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얘네들만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가 못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중소형주 안 가가지고 그쪽에서 그 중소형주 들고 있는 개미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얘네들만 간 거예요. 신흥시장 쪽도 안 보내고 대형 저기 선진국에서도 얘네들 위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수익이 안 나요. 독식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게 맞고, 이쪽이 안 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우린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하니까. 물론 대형주도 저도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힘들었고, 그죠? 그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쪽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떨어지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애플 나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테슬라 이거 맛이 완전 갔고,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메타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도 시간외에서 15% 넘게 급락했거든요. 시간외에서.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이 떨어지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얘네들이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이제 조정 막 폭락 나와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데 그분들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얘네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못 갔는데 얘네들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로 따지면 얘네들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정도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죠. 얘네들만 가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인데, 애플을 보시면 이렇게 해놨다고요. 여기는 이미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많이 받아서 전저점을 깼었죠, 살짝. 깼다가 다시 안으로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살짝. 그러니까 뭐냐면 박스권 바닥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애플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죠, 그죠?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그죠? 여기는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최근에 그 6개월 정도의 추세를 그으면 방향이 이 방향이라니까. 이거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거래도 늘어나면서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건 안 좋은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어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맛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선은 이제 추세선은 극기나름인데 대충 이렇게 그어볼까요? 여기도 이탈했거든요. 여기도 이탈했는데 치고 올라온 거라. 이게 이제 크게 그으면 반등 나올 자리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고점부터 이렇게 이거 한번 거드렸죠, 그죠? 그리고 밑에다 비슷하게 그어볼까요? 네. 그럼 대충 이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쯤이면은 반등 나올 자리였네. 맞긴 맞아요. 딱 그렇게 비슷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자리가 맞다.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 세게 나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호재가 아니고 그냥 그 CEO 입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좀 올라온 거예요. 반등 나온 거예요. 오늘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루도 못 가서 급락했죠. 응? 왜? 약발이 하루짜리인 거야. 약발이. 왜? 입으로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응? 하루밖에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이제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날 음봉 하나 맞았고 어제 이 빨간색 선 지지선 위로 이제 올라오려고 시도를 했으나 일단 음봉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 얘기 드렸지만 빨리 올라오면은 더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돼요. 저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얘네들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급락하면 우리도 피해를 입거든요. 우리는 얘네가 올라갈 때 우리는 이득 본 게 없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또 피해를 입거든요. 그건 싫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횡보하든지 천천히 떨어지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못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걸 왜 얘기를 많이 해드리냐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산 게 애플, 근데 그보다 테슬라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안 돼요. 왜? 그리고 또 들고 있는 분들도 기분 나빠하실라? 과열돼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익이 다시 난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 또 전 세계에 있는 낙폭과대주들, 개별주, 테마주, 중소형주들, 스몰캡 안 간다는 얘기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 다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메타 있죠. 메타는 보면 이렇게 보면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여긴 뭐 주가론도 좋은데 왜 안 좋게 얘기해야지? 어제 보면 어제 아침에 한 2% 상승 출발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0.5%? 캔들도 작죠? 그죠? 윗꼬리도 없고 크게 급등한 적이 없는데 거래가 평상시보다 되게 많죠. 응? 평상시보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낮에도 이제 우리 현들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대요. 그런데 시간에서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아침 9시, 아침 7시 20분이라고 나오는데 보실게요. 메타 시간의 거래인데요. 현재 13.9% 급락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거의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오늘 나스닥이 급락 출발하겠죠? 나스닥 급락 출발하면 내일 망하는 거 아닌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 이제. 얘네가
급락해야 여러분들께 간다고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 주식 얘기 또 안 하고 왜 이걸 얘기하겠어요. 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맨날 해드려도 뭐만 하나 급락하면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환장한다니까.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우왕청심한 네? 그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못 가야 우리가 간다고요. 얘네가 못 가야.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죄다 물려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생했던 게 우리 고생이 끝난다고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 5% 빠진 거는 여기에다 대면 명함도 못 내밀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시작되면은 424달러라고 하죠. 424달러. 그러면은 어딘 줄 아세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여기서 한다고.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봉이 이제 시초가가 거기서 형성되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음봉이 하나 떨어진다는 거.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이니까 이렇게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아침에 조금 급락한다고 하면 음봉 이런 게 하나. 엔비디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기에 비하면. 2월달에 급등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갈 것처럼 막 꼼지락 거리면서 막 개미들 사게 만들더니 3개월 기분 좋았던 거죠. 2월, 이게 2월 초열린 거거든요. 3월, 4월.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미들 한국 주식은 쓰레기, 쓰레기야 이러면서 다 일로 갔잖아요. 엔비디아, 우리 메타 이러면서 테슬라 저가 매수해야 된다고. 죄다 물렸잖아, 죄다. 예? 오늘 한 방에 저기 된다니까. 한 방에 지금. 네. 이거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한 번 더.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지금. 센 거 하나 지금. 여기 급등했던 거 있죠? 싸그리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보면 맛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뭐 기적적으로 마이너스 13% 급락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무슨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처럼 플러스 13%로 다시 올라오면 모를까. 그거 아닌 이상은 얘도 맛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7 종목에 들어가진 않지만 저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넷플릭스 나가 떨어지죠.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언제 지난주 금요일날 9% 급락했잖아요. 이거 빨리 목감 올리면 또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져요 다. 그럼 문제가 돼요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여기에서 이 주식을 산 사람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개미예요. 개미들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그 근처에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먹던 사탕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개미가 어디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 달려들어요. 파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청정한 숲에서 거기다가 강아지나 아니 애기들이 똥을 싸잖아요. 세상에 그 똥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보여드는지 순간 보여들더라고요. 똑같아요. 떨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 개미들이 아무튼 이거 무장에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나 이쪽은 막 싸그리 다 무너져. 그러니까 M7 종목 7개 중에 지금 4개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여기는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가총액 2위 아니에요 지금? 체면이 있으니까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한 음봉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횡보했었죠? 정거점? 개미들 이거 되게 많이 샀어요 진짜로. AI 때문에 개미들 이거 많이 샀다고. 여기 떨어졌죠? 이제 반등 나오죠? 근데 이 파란색 안으로 못 들어가면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쪽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앞으로 지켜보시라고. 네. 이해하셨죠? 네, 눈여겨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아마존도 지금 약간 아슬아슬해요. 응? 아슬아슬하다. 많이 올라왔어요. 응?
저점 대비 뭐 150% 갖고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구글은 좀 달라요. 구글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얘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점 대비 뭐 거의 100%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단기 추세를 보면은 조금 꺾이는 자리가 맞긴 맞아요. 여기 방향이 아직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상단이니까 여기서 이제 저 종목들이 다 일제히 떨어지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뭐 참고하시면 구글. 그래서 지금 M7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떨어지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만 가고 나스닥 얘네 대형주만 가고 나머지 또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우리 주식, 우리나라 대형주, 중소형주 다 안 갑니다. 그럼 또 고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또 조정할까봐 겁을 내고 난리가 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개미들은 항상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요. 오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겁니다. 개미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응? 물 건너갔네 그러면서 이제 다 다른 쪽으로 간 것 같다고 단타나 치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매일경제 쪽 기사고요. 제목은 이래요. 금리 인하는 아직 먼 얘기 같아. 변심한 개미 돈 싸들고 간 곳은 IT에서 배당주로 머니 무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가 폭락하고 막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IT 쪽에서 배당주로 갔다는 거예요. 배당주로. 우리나라도 뭐 여기 나오죠. 밸류업. 네, 그러니까 기업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밸류업 이걸 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올라갈 건데 배당 많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걸 사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도 위험 자산은 피하고 안전자산 쪽, 안전한 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왜? 엔비디아가 10% 하루에 폭락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배당주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배당주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대형주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여기 보세요. 네. 배당주에는 대형주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배당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데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가 주요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현대차, 우선주, 뭐 KTNG, HD 현재 이런 거다, 그죠? 괜찮네요, 그죠? 괜찮은데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대형주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 거고 돈이 이쪽에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뭐 안 그래도 대형주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거 위주로 된 펀드를 하겠어요? 안 하지? 뭐예요? 개별주 테마주 갖고 단타 치는 거라. 일반 개미들은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짧게 간다고 간 거고, 좀 이제 돈이 좀 크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거예요. 제가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죠. 개미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게 들어간 것 같다고. 미국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유럽 중앙은행 그거 갖고 와서 반박했잖아요. 이게 한다는 얘기 아니냐.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항상 거꾸로 가요. 안타깝지만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간다니까. 그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네, 이제 이게 확실하게 개미들이 어디 갔는지 알려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겠죠. 네,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나스닥이 좀 흔들리고 그래도 놀라지들 마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30분 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마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그 중동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이걸 짚어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동전쟁 테마주들이 가려면,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가는 거고, 그런 뉴스가 적게 나오면 못 갈 거다, 이런 얘기 기억하세요? 얘기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한국석유는 좀 움직였어요. 오늘은 장중에 뭐 10%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끝날 때 5%도 올라갔거든요. 지난번에 오버했잖아요.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그 다음날 막 오버하니까 너무 심하게 떨어져.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미안했는지 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하나 올렸고요. 그 한국석유 보면은 뭐 그닥 내한테 횡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중앙연합이스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한국석유도 뭐냐면요, 차트 위치는 똑같아요. 이 양봉의 중간쯤에 온 거죠. 한국석유는 뭐예요? 양봉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중앙연합이스도 양봉의 중간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요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서로 똑같이 위치를. 극동유와 양봉의 밑바닥, 뭐 대성에너지 양봉의 밑바닥 똑같죠? 그죠? 네. 위치를 거의 맞춰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류 쪽은 누구야? 흥하이온이었죠? 여기도 보면 그냥 뭐 요 정도, 동반 뭐 그냥 요 정도, 비슷비슷, 자기들끼리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일사료, 이건 먹는 쪽이죠. 한번 들었다가 요 정도,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뭐 비슷하죠. 차트가 똑같아요. 거의 방산주는 막 거기도 똑같고. 이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끝나냐 안 끝나냐 막 이러시는데 뉴스가 안 나와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 남쪽에 라파 공습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자 있잖아요. 가자지구 북쪽에서 지금 폭격이랑 공습이랑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대요.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우리나라에 안 나와서 그래요. 안 나와. 거긴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전쟁이나 전투가 항상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가는 거고 많이 안 해주면 순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를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거죠. 차트를. 오늘 한국석유는 왜 급등했는데 한국석유는 못 갔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양봉의 중간 정도에 맞춰 놓으려고 한 거죠. 그냥. 왜? 한국석유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왜 안 가요? 전쟁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고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 미리 얘기했잖아요. 요즘 특징이 이렇다고. 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관심 있으시면 기다리시고, 관심 없으면 팔고 딴 데로 가시면 돼요. 조만간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왜요? 모든 거는 미국 대선이랑 상관이 있다니까요. 바이든이 그 유대인한테 이렇게 저기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유대인 표를 얻으려고 어떤 또 액션을 막 취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표가 중요하거든. 선거할 때는 왜 특정 지지층 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뭐 또 뭐라고 할 거라고 또 이제.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다 끝난 차트들이 아니에요. 뭔가가 남아 있어요. 근데 몇 월 며칠을 어떻게 올라간다, 그거를 차트만으로 판단한다? 그게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느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뉴스를 많이 안 내보내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미국 대선, 바이든 때문에. 네. 근데 몇 월 며칠 날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멀리는 보이는데 당장 내일은 모르겠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게 정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원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가다 약간 누르죠. 여기 보면 뭐 이구산업 이런 거는 이제 그 주의를 하셔야죠. 왜냐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언제? 4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종목들마다 약간씩 올랐어요. 이게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이거 대형주잖아요. 이거 외국인이 계속 사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주가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외국인은 사요. 응? 산다 보니 얘는 대형주니까 뭐 자칫 잘못해서 물리면 뭐 들어가면 되겠죠. 응? 까짓 거.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죠? 근데 여기도 막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거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못 가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유일한 장점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는 거. 좀 더 샀다는 거.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이 사주고 거래가 늘어나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 불안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사요. 언제? 뒤에서. 얘네들이 노란머리 외국인인지 빨간머리인지 검은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는 게 꼭 외국인 물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용 물량 늘어나는 것 같아 느낌이. 그쵸? 느낌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그래도 뭐 대형주니까 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죠. 구리, 이구산업인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거래가 많이 터졌냐 안 터졌냐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 얘가 대장주가 아닌데 후발주자인데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현대일렉트릭이 4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횡보하거든요. 2주째. 네. 그 이후에 4월 10일 이후에 가온전선이 얘는 4월 10일 똑같다 그죠? 처음부터 따라온다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세명전기 고점이 언제예요? 4월 18일. 이구산업은 4월 19일. 그죠? 그 다음에 뭐 PJ메탈 이 친구 며칠이에요? 4월 23일. 이건 뭐예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다? 다 대량 거래예요. 그럼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대량 거래 터져서 정고점에 걸려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함부로 끝났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하죠, 그죠? 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저번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도 갑자기 센 호재 나오니까 바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물론 그게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했지만 뭐지? 이럴 정도로 왜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라스트 한 방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순환매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거의 다 돌았고 대량 거래 터졌고 특정 어딘가 매물대에서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테마주들은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 전선, 변압기 이런 쪽에 수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테마주기 때문에 나중에 몇 달 아니면 1, 2년 후에 보면 또 많이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지금 여기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 오늘 재미 보려고 한 20-30%라도 수익 한번 내보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짜리 단타라도 치려고? 근데 그거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장기 투자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안 사죠. 내려오면 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결론은 뭐냐면 중동전쟁은 안 끝났는데 차트 보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죠? 뉴스가 안 나와서 안 가는 거고, 이쪽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과열돼 있습니다. 네, 이쪽은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아셨죠? 근데 이제 쉰다고 그랬는데 급등했어요. 왜 급등하겠어요? 국제 원자재 가격,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폭등한다? 그러면 또 가는 거죠. 폭등을 왜 할까요? 그거까지 우리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를 주요 이제 많이 파는 나라에서 수출 금지한다든지 그쪽에 무슨 홍수나 자연재해가 터져가지고 옛날에 어디야 브라질에서 막 댐 무너져가지고 막 난리 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제 한주 소금 얘기 나오고 저기 후쿠시마 원전 정전됐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소금 관련주들이 폭등했죠. 뜬금없이 확 그냥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돌발 호재가 터져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오늘 밤에 메타가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응? 없다. 네. 그냥 지금은 시간만 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내실 때 매집을 좀 해놓고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은데, 그냥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렸지만 미국 금리나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래 안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죄송한데 그 사람들 말이 대부분 틀릴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정하게 똑같이 합창을 하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개미들은 뒤통수를 맞죠. 왜? 욕심내서 욕심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틀린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세력이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네. 그래서 뒤통수 맞지 않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4월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제일 잘 보내는 게 뭐예요? 매집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고, 지금 김 실장님 뒤에 방송하시는데 그거 하신다네요. 아, 이거 하신다네. 한주 정제형 공장 가동 수혜주, 가동 중단 수혜주. 이게 그 한주 소금이라고 천일면 말고 저기 뭐야 정제형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 여기를 지금 뭐 그 뭐예요? 아무튼 근로자 하나가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10일 동안 10일째 지금 공장이 안 돌아와서 소금 저기 난리 났답니다 지금. 정제형. 거기다 후쿠시마 원전 지금 가동 중단되고 막 정전 때문에. 그거 테마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네,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두려워하지만 않으시면 돼. 그럼 안 털릴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많이 나고 싶으시면 매집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갈 주식으로 매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걱정하실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